자, 이번에 택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택시 요금이 또 오릅니다. 택시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적기 때문이죠. 우선 택시 기사의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2018년에 26만 9천여 명이던 택시기사 수가 전국 택시 운전사입니다. 2022년 23만 8천여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어쩌다 택시 공급이 이렇게 줄었나 봤더니 역시 뭐 어려운 환경, 또 저임금 이런 것들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윤석천 평론가님, 네. 거리의 택시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까? 네. 왜 이렇게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줄어들었을까요? 택시 기사분들의 뭐 어떤 임금 수준이라든지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거기에 직격탄을 때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코로나19 시대에는 사실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택시 영업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마당에 이제 사실 뭐 그때 이제 호황인 업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음식 배달 업체 이쪽 네. 이게 굉장히 호황이었으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이제 훨씬 뭐 돈을 많이 버는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제 뭐 오프라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도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택시 부족 문제가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수명이론으로 완전히 드러난 건데요. 이런 어떤 택시의 부족,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택시 기사님들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네. 있겠죠. 택시 자체는 뭐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는 차들, 뭐 거의 놀고 있는 차들이 태반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은 택시 기사들의 어떤 열악한 노동 환경, 거기에는 뭐 임금도 포함이 될 거고요. 노동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 못하니까 사실은 지금 같은 어떤 택시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택시 기사분들만 이렇게 힘든가? 지금 뭐 노는 택시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택시 회사들도 힘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택시 기사 요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뭐 산업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무리한 운행을 하고 이런 문제가 많았잖아요, 최 그렇죠. 원장님. 예. 그래서 산업금을 이제 전액 관리제라 그래서 버는 돈을 다 두고 이제 월급을 받는 형태로 예. 갔는데, 자, 전액 관리제가 나오고 나서 뭐 그러면 굉장히 뭐 안정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법인 운수업자들의 90%, 그다음에 운수 종사자의 65%가 반대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안정적으로 이런 택시를 운영하는데 택시 기사님들의 어떤 형편을 따져주느냐? 그러니까 윤석준 평론가가 정확히 얘기한 게 뭐냐면요, 택시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택시 기사가 돌아오지 않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호출료를 올린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이 부재를 푼다 그러는데 다 문제를 아주 전곡을 찌르지 못하는 게 과연 택시, 법인 택시의 기사로서 진짜로 뭐 사람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냐는 수입의 문제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운영자도 그렇고 택시 회사도 그렇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지금 싫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 지금 제도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국도 뭐 이런 것들을 안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다 택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택시에 대해서 탄력 요금제를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전향적으로 가지. 지금 보면은 택시에 대한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게 심야 대란을 지금 막는 거를 주로 해서 나오는 게 뭐 이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택시 기사들의 임금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이 눈높이를 다시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간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이죠. 택시를 다시 거리로 불러오기 위해서, 정확히는 택시 기사분들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뭐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오른다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또 급격히 너무 많이 올릴 경우에 국민적인 저항도 있을 것이고요. 국토부가 적용하는 심야 시간대 그리고 서울시의 심야 할증 시간대가 다르고 또 서울시의 택시 요금이 체계가 2번에 걸쳐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 경기와 인천도 최근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다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에 이제 몰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예. 우리가 코로나19가 이제 어떤 뭐 이 제한적인 요소들이 풀리면서 저녁에 활동들이 많아지시니까 타는데
택시는 남아 돌아요. 택시 기사는 지금 모자란 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3일 뭐 근무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그거는 개인 택시분들한테 지금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군요. 개인 택시는 지금 70% 이상이 65세예요. 네. 밤에 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핀트가 안 맞아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요금제가 다르고 그다음에 경기도 요금제가 다릅니다. 저녁에 이 택시가 안 잡히는 5번 하면은 한 번 정도, 지금 15에서 20% 정도의 적중률인데, 심야에 이 부를 수 있는 택시들의 이 뭐 위치를 모니터해 보면요, 경기도 근방에 가 계신 거예요. 네. 장거리를 뛰시기 위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금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은 다 맞추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기사분들의 임금을 어떻게 올리고 그 올라간 임금이 얼마만큼 승객들의 안정과 편안함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에 정확한 타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심야에 지금 못 잡히는 것만 잡는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1차원적인 그런 대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계획성 있는 부분들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 요금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이른바 심야 시간대 택시 대란, 지금 시작도 전부터 이게 가능할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가령 부재 해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네. 개인 택시분들이 많이 요금이라든지 할증료라든지 호출료 같은 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역시 이제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몫이 조금씩 늘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기본 요금도 오르고 할증료도 오르고 호출료도 오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수입 전체가 어디로 귀속되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가령 산학금이 더 오른다거나 과거의 산학금이죠. 이게 이제 사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이 요금들, 이렇게 올라간 요금들이 귀속되지 않고 회사라든지 몇몇 이제 개인 택시 분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임금 어떤 상승 아니면은 소득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근본적으로 이런 어떤 택시 대란 문제는 풀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택시 기사분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그 시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는 안 할 겁니다. 예. 최 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호출료 올리고 기본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심야 택시 대란 해결에 좀 도움이 될까요? 조금 전에 나온 CG를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네네. 저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지금 빠졌어요. 3,000원에서 5,000원 올랐잖아요. 네. 택시기사에서 호출료 80, 90% 배분한다는 게 증액된 액수만의 90%입니다. 네. 그다음에 의무 휴업제 부재 폐지,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65세에서 저녁에 나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게 과연 맞는 택시 공급 확대에 지금 전략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모습이 나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이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 한 풀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으로 모든 거를 해결하는 시발점으로 삼아야지, 호출료 조금 올리고 이런 진짜로 택시 기본 요금 10,000원 시대 지금 가는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10,000원을 내고도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정책으로 이어지는 뒷단이 지금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3,800원 하던 게 10,000원까지 오르면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불편한 네. 정도가 아니죠. 그거는 저녁에 택시를 잡느냐 마느냐부터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에 대응으로 무슨 심야 버스라든가 호출용 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전철 이런 것들을 지금 더 한다 그러는데, 네. 결국은 외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탄력 이 요금제를 적용함으로써 했고요. 결국은 이 운전 기사들의 모자란 부분들을 우버나 그다음에 또는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게 택시 리즈제예요. 네. 이런 것들로 지금 보완을 해가면서 지금 나왔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바이두나 이런 데를 보면 벌써 무인 택시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지금 북경에서 지금 바이두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까지가 합해진 택시업계,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다가는 미봉책으로 나가다가는 큰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진짜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사분들의 어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부분들로 방향성을 꼭 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탄력요금제, 이준석 전 대표도 탄력요금제에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윤석 전 평론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도 택시 운전을 조금 하신 줄 제가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력 요금제라든지 뭐 이런 요금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데요. 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금제가 어떻게 되든지 아니면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택시를 운전하신 분의 소득을 갖다가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네.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풀리려고 한다면 아까 그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필요 없는 택시들, 가령 뭐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이라든지 예. 뭐 이런 식이 되면서 뭐 언젠가는 이게 이제 사실 인력 부족 문제가 풀리겠죠. 그렇지만 그 중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택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만이라도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정책 당국자들이 진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택시 기사님들의 실제 수입을 갖다가 어떻게 늘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 가령 뭐 몇십만 원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다시 택시 그 시장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되지 않으면은 그게 탄력 요금제가 됐든 어떤 요금제든지 간에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택시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더 현실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 당국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